겨울에 수확하는 제주 월동무는 채소가 귀한 시기에 나서 인기가 많았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소비 부진의 가격이 생산비도 못 건질 수준까지 떨어지자 농민들이 수확 전에 밭을 통째로 갈아엎는 산지 폐기에 나섰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월동무 주산지인 제주 동부 지역. 트랙터들이 지나가며 밭을 통째로 갈아엎습니다. 푸른 잎사귀는 온데간데 없고 산산조각난 무만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올해는 월동무 농사가 풍작을 이뤘지만 가격 하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농가에서는 이처럼 자율 폐기에 들어갔습니다. 자율 감축에 나선 농가는 161곳. 면적은 축구장 250개 규모인 181헥타르에 달합니다. 수확 비용도 안 나올 만큼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작업을 해가지고는 도저히 지금 가락동 시장에 맞출 수가 없어요. 지금 6,000원, 7,000원 나와서는 도저히 안 돼요. 많은 시세에 나와 인건비하고 맞출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산 월동무 가격은 지난 12일 기준 서울 가락동 시장에서 20kg 한 상자에 7,937원. 평년보다 35% 하락했습니다. 가격이 적정선 아래로 떨어지는 심각 단계가 열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동무 생산량은 35만 톤으로 최근 3년 동안 가장 적지만 식생활 변화로 물을 재료로 하는 음식이 줄면서 거래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1차적으로 이렇게 자율 감축을 한번 해봅니다. 해보고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방법을 찾을 겁니다만은 지금 상태는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되풀이되는 가격 하락에 제주는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물량을 조절하는 수급관리연합회를 만들었지만 날씨 영향이 심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 때문에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거나 기후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한 종자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재해성 또는 이제 내병성 이런 종자들이 개발되는 게 그 수확량을 예측해서 수급 정책 또는 민간 분야에서 출하 결정을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국 무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는 제주 월동무. 과잉 생산과 소비 부진으로 산지 폐기를 되풀이할 게 아니라 소비 변화에 맞는 과감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자치 권한이 강화된 주민자치회를 속속 도입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제주에서는 이 주민자치회를 둘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주민자치회가 도입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사적 302호로 지정된 나간읍성이 자리 잡은 전남 순천시 나간면. 해마다 주민총회를 열고 마을의 주요 사업을 주민투표로 결정합니다. 지난해 8월 열린 주민총회에서는 올해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30여 건의 사업 계획을 결정했습니다. 4년 전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서 나타난 변화입니다. 미리 주민들을 만나 필요한 사업을 제안받고 사전 온라인 투표로 걸러낸 뒤 주민총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습니다. 주민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사업으로 우리 주민총회에서 결정이 나면 주민분들이 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호응도가 좋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게 민주적이지 않나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현재 전국 읍면동 3,500여 곳 가운데 1,000여 곳에 주민자치회가 설치됐습니다. 그러나 제주에는 한 곳도 없는 상황. 그동안 제주특별법에 주민자치위원회만 두도록 규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제주특별법이 개정돼 제주에서도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게 됐습니다. 현행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 자문기구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주로 하고 별도 재원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민관협치기구로 주민총회를 통해 마을의 사업 계획을 결정하고 자체 재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모아가지고 그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뭐가 될지 스스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주민 참여라든지 주민 자치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달 초 주민자치회 운영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도입을 위한 절차에 착수합니다. 올 상반기에 공모를 통해 행정시별로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한 곳씩 모두 4군데를 선정해 내년 1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치 권한을 강화한 주민자치회가 새롭게 도입되면서 그동안 미흡했던 제주지역 풀뿌리 주민자치가 활성화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의 불법 건축물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제주 MBC 보도에 따라 제주시가 개선안을 내놨지만 형사고발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제주시는 이행 강제금만 부과해도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수십만 원에 불과한 이행 강제금, 그 효과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적발된 지 7개월째 그대로인 오름 중턱의 불법 건축물. 제주시가 이곳 건축주에게 국토부 지침보다 더 많은 3차례나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철거 등 조치가 없어 제주시가 조만간 부과할 이행 강제금은 70여만 원. 제주시는 이행 강제금 부과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이행 강제금이 매년 일례를 부과하는데 금액이 한 7에서 80만 원 된다면 재산세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행정벌을 받고 있는 거라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보전 지역에서 불법 건축물을 짓더라도 추가 할증 없이 1년에 한 번 70여만 원만 내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적발 후에 원상복구하지 않아 지난해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 불법 건축물은 600여 채, 금액만 15억 원이 넘습니다. 재작년에도 600여 곳이 넘었는데 이행 강제금만으로는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는 방증입니다. 특히 이행 강제금을 물지 않더라도 가상금조차 붙지 않다 보니 15%는 이행 강제금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사유지의 경우 행정 대집행도 어려운 상황. 불법 건축물 철거나 원상복구의 행정처벌인 이행 강제금이 아니라 강력한 형사고발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 이행 강제금만 부과해서 이런 불법 건축물들이 지금 현재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충분히 형사처벌을 통해서 원상복구를 좀 할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좀 이런 좀 적극적인 행정들이 좀 뒤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법 건축물을 계속 사용한 한 공소시효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나 공소시효 없이 형사고발하도록 한 국토부 지침도 지키지 않겠다는 제주시. 불법 건축물을 막자는 법 취지와 역행하는 건축 행정이 결국 가치가 높은 제주 지역 보전 지역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춘천과 수도권의 새로운 교통망으로 기대가 컸던 제2경춘국도 건설 사업은 당초 2029년 개통 예정이었지만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늘어난 공사비 때문에 다시 총사업비를 정해야 하는 처지인데 올해도 착공이 힘들다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춘천 MBC 백승호 기자입니다. 수도권에서 춘천으로 잇는 경춘국도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춘천까지 차로 5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제2경춘국도가 신설되면 이동 시간이 25분으로 절반이나 줄어듭니다. 제2경춘국도는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에서 춘천시 서면 당림리까지 33.6km를 4차로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정부가 국토 균형 발전을 이유로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했습니다. 제2경춘국도가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확정된 게 2019년 1월입니다. 벌써 5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1조 800억 원, 실시 설계와 시공을 함께 맡기는 턴키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공사를 맡겠다는 업체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정부가 계획한 사업비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2경춘국도 사업은 사업비를 다시 정해야 하는 우여곡절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착공이 가능한 걸까? 총사업비 결정은 기획재정부 담당입니다. 사업비가 기존보다 5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럴 경우 한국개발연구원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검토에만
최소 6개월이 걸립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미온적인 입장입니다. 아직 사업 적정성 검토를 할지 말지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제 최소 6개월 이상으로 저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정확한 이제 기재부의 이제 본격 협의가 아직 안 들어가서. 그런데도 강원도는 올해 착공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확정이 되면 나머지는 뭐 이제 조달 과정만 남으니까 올해 안에는 착공 업체 선정 다 되고 뭐 이런 단계까지는 갈 수 있다. 제2경춘국도 사업비는 당초 금액보다 4천억에서 5천억 원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이 지연될수록 사업비가 느는 구조여서 제2경춘국도 건설 사업이 장기 표류하는 것은 아닌지 지역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아침 출근길에는 쌀쌀합니다. 하늘에 구름이 없으면 복사 냉각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어제 맑은 날씨로 인해서 낮에 쌓인 열기가 밤사이 대기 중으로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이 2도가량 내려갔습니다. 오늘 제주의 아침 기온 2.8도로 시작했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차차 오르겠는데요. 오늘은 낮 기온 10도까지 오르겠고 내일은 16도, 모레는 17도까지 오르면서 예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서해상으로 이동하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위성 모습 보시면 제주에도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 전 지역에서 막다가 오전부터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제주의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 수준으로 대기질도 청정하겠습니다. 산간 지역에서는 눈이 쌓여 있어서 한라산 등반 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3도, 서부와 동부 지역 4도, 성판악 1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서부 지역 10도, 동부 지역 11도, 남부 지역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 낮보다 2도가량 올라가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날씨 보이겠고요. 어제보다 덜 춥겠는데요. 마라도와 가파도는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풍랑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다만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오늘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물결이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하늘빛이 달라질 텐데요. 기압골의 영향으로 차차 흐려지겠고 모레 목요일부터 주말까지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다음은 제주 MBC의 희망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핸드메이드 플리마켓 제놀장에서 150만 원, 제주 동여중 1학년 학생들이 알뜰장터를 열어 수익금 100만 3,91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진가온 어린이와 진누리 어린이가 각각 5만 원씩을 전해왔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달 오토바이를 멈춰 세우고 발로 차 부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12일 밤 9시 20분쯤 제주시청 근처 길거리에서 운행 중인 배달 오토바이를 막아서 세운 뒤 발로 차 부순 50대 남성을 재물 손괴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 출신 청년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상반기 학자금 대출 이자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제주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에 따라 발생한 대출 이자 전액을 지원합니다. 지원 신청은 3월 29일까지며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아 신용유의자가 된 도내 청년들을 위한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신청도 오는 11월 22일까지 접수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공급이 늘어납니다. 제주도는 어제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하루 도축 물량을 한우는 작년보다 14% 많은 40마리, 돼지는 6% 증가한 4,000마리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축산물 수급 안정 상황실을 운영하고 축산물 출하 두수와 경락 가격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판매 가격 상승을 억제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